고대 도시 타포시리스 마그나는 이집트 북부 해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아래에는 유명한 미스테리를 밝혀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이 터널은 당시로서는 기이하게 기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땅속에서 13m 길이의 구조물을 발견했는데 부분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모양과 건설 기법은 또 하나의 놀라운 고대 발견인 유팔리노스 터널과 유사해요. 그리스에 위치한 이 두 터널은 두 지점에서 동시에 굴착하여 중간에서 만나는 것을 목표로 건설되었어요. 수학과 기하학을 사용하여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건설되었으며 산 근처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2004년부터 타포시리스 마그나 유적지를 연구해온 고고학자들은 이 터널이 클레오파트라의 잃어버린 무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단서들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죠. 우선 이 도시와 신전은 클레오파트라의 조상 중 한 명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고대신 오시리스와 그의 여왕 이시스에게 헌정된 것으로 보여요. 클레오파트라는 통치기간 내내 자신을 이시스와 연관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곳을 마지막 안식처로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지만 현대기술의 도움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위치를 더 잘 연구하기 위해 지표 투과 레이더라는 특수 장치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 땅을 파지 않고도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은 매우 오래된 터널이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조사가 필요해요. 땅을 파기 전에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사진을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2011년부터 이곳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마침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발견함으로써 그녀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그녀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독이 있는 이집트 코브라에게 일부러 물렸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독성 물질에 익숙했고 심지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독을 빗에 숨겨두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건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다른 흥미로운 정보도 많이 있고 모두 그만큼 인상적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처럼요. 이 유명한 여왕을 묘사한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클레오파트라는 검은색 아이라이너를 바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룩은 여왕의 개인 미용사로 알려진 에이라스가 완성한 거예요. 눈에서 관자놀이까지 긴 라인을 따라 그렸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이크업 기법이에요. 에이라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일생에 걸쳐 중요한 인물로 클레오파트라가 비밀을 터놓았던 절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에이라스가 곁에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칭송받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묘사된 것만큼 예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래요. 물론 영화나 현대 이미지를 보면 대칭적이고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전을 보면 그녀의 외모는 다소 평범해요. 백성들의 눈에 여왕이 더 강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동전에 그려진 이미지도 조정되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대 문헌에 묘사된 여왕의 모습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닌 목소리나 성격과 같은 다른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오늘날까지 가장 유명한 이집트 여왕일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여왕으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었던 언니 베레니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베레니케는 그 전에 세상을 떠났고 클레오파트라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클레오파트라는 전국을 자주 여행하며 국민과 그들의 요구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여왕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총명함과 학식 덕분에 곧바로 인기를 얻었죠. 문학에 대한 취향도 높았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이자 시인인 호머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독서만큼이나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의학과 화장품에 관한 책을 썼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그러한 작품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언어를 구사했다고 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그녀가 그리스어, 이집트어, 에티오피아어뿐만 아니라 많은 아랍어 방언을 구사했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라틴어까지 구사했을 수도 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천사 같은 외모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클레오파트라는 식단에도 신경을 썼을 정도로 외모 관리에 신경을 썼어요. 그녀는 다양한 생선을 포함한 간단한 식사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와 가까운 곳에 살았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녀는 간식으로 속을 채운 비둘기 고기를 즐겨 먹었으며 손님에게도 제공했어요. 메뉴에는 야채와 파바콩 수프도 포함되었습니다. 과일과 견과류도 빼놓지 않았고 꿀을 좋아했어요. 최근에는 전문가팀이 그녀의 유명한 향수를 재현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고대의 샤넬 넘버5와 같은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레오파트라는 고급스러운 향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만날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향의 기본은 현지 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인 몰약입니다. 카다몬, 올리브오일, 계피와 같은 다른 재료도 혼합물에 첨가됐어요. 그 결과물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향수만큼 섬세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농도가 훨씬 더 진했고 향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시 그녀는 서쪽의 현대 리비아에서 이집트에 거쳐 동쪽의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영토를 통치했어요. 이는 여성이 통치한 영토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이 넘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클레오파트라가 직접 도입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진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윤년과 윤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인 카이사르는 이를 공식 로마 달력의 일부로 채택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1년이 정확히 365일보다 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연구하여 1년이 실제로 365일과 4분의 1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1963년 동명의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연기하며 대중문화의 클레오파트라를 소개한 것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영화는 가장 비싼 영화였어요. 원래 제작비는 약 20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거의 4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대본과 제작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 상징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제작자들은 처음부터 79개의 세트와 26,000벌 이상의 출연진 의상을 제작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클레오파트라 의상만 약 2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에게 감사하게도 이 영화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클레오파트라를 킹투시라고 불리는 또 다른 유명한 이집트 통치자 투탕카멘 왕과 연관시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이집트의 파라오였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우선 투탕카멘은 클레오파트라보다 약 13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혈통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이지만 투탕카멘은 이집트 출신이죠.